이제 식민지 지배 자체 책임을 물었을 때 이제 그 강제성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강제성, 이제 제도적인 강제성을 충족해야 되나라는 문제를 하셨는데 사실은 역사 저희가 식민지 연구에 있어서는 그거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대 식민지라는 것은 종주국이 근대적인 법 체계를 가져와서 그 법을 통해서 지배를 한 것이 근대 식민지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사실은 비식민지에 있어서는 다 강제였던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제성인데,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다는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왜 이 식민지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일본 정부가 강제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일본 법이 시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법에 어긋난 경우에만 자기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의 번호담화에서 나왔지만은 본인들의 의지에 반한 경우에는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은 그 강제동원 속에서는 그 뭐죠 관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강행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봤을 때는 징령이라고 44년부터 이제 전적으로 실시가 된 법적인 징령과 동원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는 자기들이 거부를 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징령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법적으로 본인들의 의지에 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일본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건데 하여간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식민지 정체를 불법으로 보는 거죠. 한국 정부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 병합 합병했었을 때 조약이 불법이고 부당하고 그다음에 무효이다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게 봤을 때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이고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일본 정부는 그것이 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일어났던 것은 모든 것이 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식민지 지배 자체가 그 불법이다. 국제법적으로 또다시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규정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그 논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민지 지배 책임론을 국제법화 아니면은 최소한의 인권 선언처럼 그러니까 선언 방식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최근에도 많이 역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설명 28페이지에 그림 설명이요. 지금 보니까 그림 제목이 여기 없어졌어요. 그림 제목에 제가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유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두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고 크기나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옆에 붙였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져 있네요. 옆에 이게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유형이라고 하는 게 제목이고요. 정선은 식민지 여성이고 실선은 점령지 여성이라고 하는 거여서 그 실선 정선이어서 이렇게 성폭력이 이렇게 약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여기 만주의 경우에는 일본군이 100%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선으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유형이라고 하는 바깥에 여기다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안소 메인인데 이렇게 장시간 재미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앉으시면 정말 경청을 해주시고 정리하게 보이긴 했습니다. 앞으로 뭐 숙제만 사실은 많이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보신다면 수고자 김지호 선생님 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점심 드세요. 재밌었을 것 같아. 좋은 사례. 앞으로 쭉 사배로.